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뒤에는 리뷰 논문 읽고 도메인별로 이제 정리 간단하게 해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이 리뷰 논문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을 보면은 이제 GNN이 어디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크게 이제 CNN하고 그래프 임베딩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GNN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CNN이랑 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커넥티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CNN은 이미지를 다루는 그러한 모델인데 CNN도 그런 시각적인 특성을 잡아내는 그러한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라는 거죠, CNN은.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계산을 할 때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프 도메인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멀티레이어 스트럭처가 어떤 하이러키컬한 그런 계층적인 구조를 그런 패턴을 다루는데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NN이 어떤 그래프를 다루는 데서 있어서 조금 그 CNN의 그런 특성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CNN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미지를 다루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어떤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밖에 못 다루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런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걸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래프 임베딩인데요. 그래프 임베딩은 이제 월요일에 진환이가 잘 설명을 해줘서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이제 디버크, 스킵그램, 맥 이런 방법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그래프 임베딩의 두 가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파라미터가 그 쉐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웨이 쉐어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다이렉트한 임베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노드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 그래프 임베딩은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왜 GNN을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CNN이나 RNN 같은 그런 공통적인 어떤 딥러닝의 네트워크들은 이제 그래프를 못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노드들, 그 데이터들 간의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CNN이나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나 그런 문장들, 어떤 식을 다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의 순서가 상관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순서의 조합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는 GNN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엣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두 개의 노드의 그런 의존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건데 이제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그런 게 그냥 단순히 노드 하나의 피처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GNN은 그런 노드와 엣지의 그런 특성들을 활용해서 그런 프로퍼게이션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조금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GNN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하이레벨의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GNN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CNN, RNN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를 보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던가 어떤 문장을 번역한다던가 어, 그러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그런 모델들이 사용되는데 그런 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태스크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정말 사람의 뇌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궁극적인 그런 AI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AI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얘네는 조금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모델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나오는데 사실 모델 이제 논문 보면 아시겠지만 그 수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공부한 거는 그냥 GNN이 뭐 하는 건가 라는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GNN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임베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어떤 그래프의 구조, 그 다음에 노드별 피처 정보가 들어가면 아웃풋으로 노드별 벡터 임베딩을 써주는 그런 거를 G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A, B, C, D에 대한 피처가 들어가서 어떤 레이어를 타게 되면 어떤 A에 대한 임베딩 벡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GNN의 전반적인 그런 모델이고요. GNN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왼쪽에서는 싱글 레이어 하나로 쌓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그런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을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딥러닝의 모델의 구조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레이어를 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딥러닝에서 모델들은 이제 학습할 그런 모델의 구조를 결정하고 인풋을 준비를 하고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 로스 펑션이 이제 최소가 되도록 옵티마이즈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GNN도 똑같이 그런 학습 과정을 따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어그리게이트 펑션이랑 이제 콘케이트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GNN들이 서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까 봤던 그 구조인데요. 아까 봤던 그 구조인데 이제 A라고 하는 어떤 벡터 노드의 그 벡터 임베딩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A, B, C, D라고 하는 인접 BCD라고 하는 인접 노드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BCD를 어떻게 어그리게이트해서 반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이 어그리게이트된 거를 어떻게 기존의 노드 그 A 노드와 컨켓할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GNN이 여러 가지 종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그래프 타입에 따라서, 그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프로퍼게이션 하는 그 스텝에 따라서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나왔던 GNN 모델들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거는 왼쪽은 논문에 나와 있는 표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사이언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에 이 GNN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이제 컴비네터리얼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비네터리얼 옵티미제이션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조합 최적화 문제인데 어떤 어떤 셋이 어떤 후보지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그걸 맥시마이즈 하거나 미니마이즈 하는 방식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조합 최적화 문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조합 최적화 문제 중에서 좀 유명한 문제를 3개 가져와 봤어요. 아래 보이는 3개가 이제 조합 최적화 유명한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조합 최적화가 뭐 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TSP예요. 그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어떤 점들이 쭉 주어져 있고 이거를 이제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드가 서로 그 아크로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택배 기사님이 있어요. 그 기사님이 오늘 돌아야 되는 이 집들이 이렇게 섬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집들을 다 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야 가장 최소의 거리로 이 점들을 다 돌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TSP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이거를 다 도는 하나의 예시인 거죠.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SP 같은 경우는 이 노드들의 어떤 조합 순서에 따라서 솔루션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합 최적화의 일부 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 TSP를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 TSP 포뮬레이션을 하면 저렇게 되고 포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거 말고도 포뮬레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인데요. 그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의 모든 노드들을 잇는 그 엣지를 모두 이어주는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노드를 잇는 트리를 스패닝 트리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트를 가장 작게 해주는 스패닝 트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미니멈 스패닝 트리입니다. 이거는 아마 뭐 알고리즘이나 그런 거 들으셨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많이 보고. 이것도 이제 산업공학에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된다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 노드들의 집합인데 이 인접한 노드를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집합 내에 인접한 노드가 없는 그러한 집합을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하고요. 이 인디펜던트 셋 중에서도 어떤 웨이시 있다거나 혹은 이제 웨이시 없다고 한다면은 그 인디펜던트 셋의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그 셋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그거를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노드들의 후보지가 주어져 있을 거고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노드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크기가 큰 셋을 인디펜던트 셋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해석 공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리뷰 논문에 나와 있는 논문 중에 일부인데요. 뭐 제가 다 이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대충 어떻게 쓰이나 그런 거를 조금 알아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입스 2018에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이 GCN을 사용을 해서 어떤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인풋 그래프를 넣으면은 어떤 그래프 리덕션을 통해서 리듀스드 된 그래프를 뽑아내고요. 그 그래프를 GCN에 태웁니다. 그럼 GCN에 태우면은 그 GCN의 결과로 각 노드들이 이 옵티멀 솔루션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다라고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문제점이 하나의 그래프에 대해서 만약에 앞에서 살펴봤던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 옵티멀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모델이 이런 어떤 인풋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옵티멀 솔루션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좀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래서 실험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뒷부분이 추가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GCN에 태우면은 그 각 노드들이 어떤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 옵티멀 솔루션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률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리덕션하는 이유가 뭐야? 그것도 그냥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던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티멀 솔루션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성능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리듀스드 그래프에서의 딱 그 सब셋에서의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게 저 GCN이 하는 일이야? 아닌 것 같아. 그냥 전체 그래프를 주어주면은 음, 그 그래프에 뭐 맥시멈 인디펜던트 셋을 찾는, 음,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고 그게 GCN에 들어가면은 GCN의 아웃풋으로 노드들이 어느 정도의 확률로 옵티멀 솔루션에 들어가 있다라는 결과값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그래프를 리덕션하는 과정 중에 음, 생략되는 노드들도 생기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노드들? 나도 리덕션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음, 저것도 그냥 음, 그런 성능을 올리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리덕션을 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아. 땡큐. 다음은 이제 레프넷 뉴럴넷과 어텐션을 활용을 해서 TSP를 풀었다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것도 ICLR 2009에 나와 있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떤 이제 인코더 디코더 형식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모델이. 그래서 어떤 그래프의 노드들을 이렇게 쭉 넣어주면은 어떤 그 인코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노드에 인베딩된 그런 벡터가 나올 거고요. 그거를 다 더해서 평균을 취해서 어떤 그래프에 대한 인베딩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인코더에서 그 인풋을 넣어서 어떤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그 컨텍스트 벡터를 다시 디코더에 넘겨줘서 그걸로부터 이제 아웃 뽑아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인베딩이라고 하는 게 컨텍스트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인베딩을 만들고 그거를 다시 디코더 단에 넘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그 TSP가 어떤 노드들의 순서에 따라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1, 2, 3, 4라고 하는 노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떤 순서로 돌아야 되냐를 이렇게 솔루션으로 첫 번째 그 처음 타임 스텝에서 3,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조합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